This podcast is spoken entirely in Korean. If you are a beginner, we recommend turning on English captions or using the script to help you follow along. 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와우. 제가 사실 이 도란도란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 줄 아세요? 와, 나 할 말 진짜 많은데? 잘 됐다. 또 심지어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 있는 한국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다 좋아요. 다 가져오세요. 여기 도란도란에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어디에서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고 또 교과서에 안 나오는 한국 문화까지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다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막 한국어 공부한다고 단어 외운다고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내려놓고 이야기를 나눠봐요. 저처럼 이렇게 간식도 가져오시고요. 의자 말고 소파에 이렇게 딱 편하게 이렇게 딱 앉아서 간식도 가져오시고 커피도 내리고 편안하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뭐냐? 바로 한국에서 친구 사귀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인 친구 있어요? 지금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인 과연 몇 명이나 있나? 편할 때 연락하고 뭐 고민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 몇 명이나 떠오르세요? 한 5명? 3명? 1명? 없어요? 아, 좀 슬퍼지려고 하는데 이게 꼭 내향인만 하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외향적인 분들도 한국인 친구를 특히 사귀는 게 어렵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나는 성격도 너무 좋고 고향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고 또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하고 사람들도 계속 만나는데 한국인하고 친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면 또는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거야? 답답해. 이런 생각 하고 계신다면 오늘 팟캐스트를 잘 들어주세요. 사실 저도 요즘 들어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게 어려워요. 막 겉으로는 다들 정말 친절하잖아요. 막 안녕하세요 하면서 분위기도 좋고 웃으면서 대화도 하는데 친구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 친구를 어떻게 사귈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나름 친구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면 친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는 진짜 팁,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친구를 사귀기에 제일 어려운 이유는 한국어에서 친구가 동갑인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완전히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좀 심리적인 벽이 있어서 사회에서 누구랑 친해져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친구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회에서 친해진 가까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솔직한 이야기는 그냥 내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이가 똑같은 사람하고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 떠나서 이것만 고려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이랑 한국이 진짜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딱 봐도 막 제니처럼 힙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옷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막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런 사람들은 막 향기도 좋아요. 막 달려있는 소품도 막 너무 멋있고 그래서
저기요, 우리 친해지실래요? 하고 싶잖아요. 안 돼요. 딱 그 순간에 참아야 돼요. 뭐 가끔 향기는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뭐 죄송한데 혹시 향수 뭐 쓰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지는 않아요. 뭐 다음 날부터 우리 같이 향수 사러 가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외향인 두 명이 만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스몰 토크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뭐 그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고 만난 사람은 날마다 만나는 아파트 주민이라면 가까워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길거리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바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옷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누가 말을 걸면 진짜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그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스몰 토크 문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는 좀 피해 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친해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속해 있는 그룹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에 딱 왔어요, 여러분이. 알아요. 되게 막 외롭고 의지할 데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커뮤니티가 조금씩 생길 거란 말이죠. 뭐 자주 가는 동네 카페 사장님이라든지 식당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있겠죠?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인사 너무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또간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거는 이제 낯선 사람들한테 말을 걸면서 주변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거기 MC님께서도 엄청 높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과장될 수도 있지만 인사를 먼저 하시고 한두 마디라도 건네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유학생이라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나이도 되게 비슷하고 주변에 어학당이나 학교 동아리에서 친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분명히 좀 취미라든지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한국에 일하러 오셨다면 일터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먼저 맺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예 모르는 남보다는 그래도 매일 보는 익숙한 사람이 더 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가가도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유재석 님이 한국에서 국민 MC라고 불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MC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분을 좋아하는 걸까 싶어서 그분이 게스트를 초대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연구해 봤거든요. 네, 늘 사람들한테 묻는 단골 질문이 있더라고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MBTI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든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대화가 되게 잘 이어지는 거예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했는데 누가 저 오빠 한 명 있어요. 하면은 막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이야, 한국 사람들은 근데 참 박수를 막 이렇게 쳐요. 막 공감할 때 뭐 웃을 때 아무튼 저 오빠 한 명 있어요. 이랬더니 보통 남매들이라고 하면 사이가 안 좋은데 뭐 누구누구 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오빠 뭐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은 딱히 안 해요.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또 막 웃으시면서 야, 역시 남매들 다 비슷해요.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척 안 한다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춰서 공감을 하는 거죠. 또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해요. 이것도 되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저 부산이요. 이러면
살아있네 막 이러면서 아는 부산 사투리를 막 말하시고요. 저 광주요 이러면 광주요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상대방의 정보에 맞춰서 최대한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 맞고 잘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재미있잖아요. 누가 막 나 좋다고 재밌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느낌을 상대방한테 계속 주는 게 중요하죠. 저도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실 원래 안 좋아하는 것도 저 그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할 수 있는데 저 그렇게까지 솔직히 안 궁금한데 관심 있는 척 질문하고 칭찬하는 거 되게 잘해요. 막 진짜요?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저를 더 좋아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계산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꿀팁을 사용하시면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등산 아시죠? 산을 오르는 등산. 제가 솔직히 등산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태권도 친구들이 있는데요. 늘 운동할 때 보고 또 끝나면 몇 번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끼리 이제 그룹챗도 생겼었어요. 그치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친해지면 좋겠다, 친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다들 운동을 좋아하니까 거기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말 아침에 무슨 등산을 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막 험하고 높고 바위산이 있는데 운동하기에 딱이라면서. 그래서 아니 평소에 운동할 때도 막 파이팅 하는데 겨울에 등산을 아침에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제가 그 그룹에 끼고 싶고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듣자마자 바로 거짓말을 했어요. 등산! 너무 좋다. 어떻게 그 생각을 했지? 우리 산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하면 딱이겠다. 너무 좋아. 우리 당장 가자. 이렇게 공감을 했거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든 좀 연결고리가 있어야 친하게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BTI 얘기도 꽤 좋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랑 특히 처음 본 한국 사람이랑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본인 MBTI 하나 정도는 알아가면 좋아요. 많이 하는 말이 내향인이세요? 외향인이세요? 또 평소에 계획적이세요? 아니면 즉흥적이에요? 이런 질문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답변에 최대한 맞춰보세요. 저는 내향인인데 상대방이 저 외향인이에요 하면 그래요? 가 아니고 그러면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재미있으세요? 주말마다 약속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한국인 친구하고 더 가까워지고 완전한 절친이 되려면 시간도 시간인데 같이 고생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왜 아이돌만 보더라도 어려서부터 고생도 같이 하고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오래 보냈잖아요. 힘든 시간도 겪고 그래서 지금은 다들 엄청 친한 친구라고 하죠. BTS, 세븐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전에 회사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요. 막 집에 너무 가고 싶어 죽겠는데 동료들하고 야근을 매일같이 몇 주 동안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물론 그 야근할 때도 그렇게 안 친했거든요. 관심사도 너무 다르고 막 유튜브 평소에 뭐 보세요? 했는데 처음 듣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물론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너무 친한 친구들인데 아무튼 제 말은 성격도 다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서 친해질 거라고는 전혀 기대를 안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까 가까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이 붙어 있고 밥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막 서로 힘든 것도 들어주고 불평도 같이 하고 또 반대로 뭔가 이뤄냈을 때 같이 기뻐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돈독해졌습니다.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논문을 쓰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선생님들이 민지 선생님 논문 잘 돼가요? 어떻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먼저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또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챙겨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밥도 같이 먹고 뭐 서로 고민도 나누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동료가 있거나 뭐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가 있거나 혹은 그냥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안부도 묻고 비슷한 고민도 나누고 해보세요. 고생도 같이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친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도란도란에 자주 오셔서 뭐 궁금한 점, 고민 다 남겨주세요. 자, 그런데 민지 선생님, 나는 한국에 오랫동안 있을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한국인 친구하고 친해져요? 답답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먹을 거 이야기하면 진짜 좋아요. 그런데 아무거나 이야기해도 좋지만 맛있는 조합,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이런 조합을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이따가 우리 뭐 치킨에 맥주 먹을래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세요. 혹은 주변에 맛집, 카페를 미리 봐뒀다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말하는 거죠. 먹을 거 싫어하는 한국 사람 없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막 외국인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혹시 이따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실래요? 이러면 갑자기 거리가 확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술을 안 먹는 한국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먼저 맛있는 걸 이야기하면 좋죠.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거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요. 막 두쫑쿠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으면 이따가 저기 카페에 가서 먹어볼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잡았다 하면 거의 식당에서 밥 먹고 카페 가거나 뭐 밥 먹고 술 먹고 계속 먹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걸로 친해지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실 좀 어렵긴 한데 한국인인 저도 어려운데 그래도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해요. 한국에서 처음 볼 때 존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리고 그런 친한 사이가 됐더라도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다면 존댓말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는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안 돼요. 그런데 좀 비슷한 또래라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다가 저기 근데 우리 말 편하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이 말을 언제 할 수 있냐? 뭐 물론 둘이 막 외향인이고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막 공통점이 많아져서 친해져서 우리 말 놓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 같이 편해진 분위기에서 그리고 서로 좀 추억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재미있게 이제는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뭔가 이 존댓말 때문에 서로 편해지지 못하고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말을 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생이에요. 다 같이 막 과제를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발표나 PPT를 준비하다 보면 좀 시간도 오래 보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죠. 밥도 먹으러 가고요. 밥을 먹으러 가면 분명히 이제 과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한국에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됐어요? 하고 여러분도 저는 한국 문화 좋아해서 오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서로가 비슷한 이제 또래인데 저는 제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존댓말 때문에 좀 불편해 보인다. 그러면 그럴 때 말을 한번 놓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 우리 말 놓자. 이렇게 되면 서로 호칭으로 부르면 친밀감이 확 생기죠. 막 언니, 오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남자분이시라면 누나, 형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면 친밀감이 확 생겨요. 막
아니 언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오빠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문장 앞에 호칭을 붙이면 훨씬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외국인인 여러분이 특히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실 때 신경 써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까지 온 분들 많으시죠? 알아요. 막 너무 한국인 친구랑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만 하면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막 계속 BTS에서 누구 좋아해요? 뭐 어떤 드라마 봤어요? 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 중에 K-팝 안 듣는 사람 많고요. 뭐 요즘 나온 아이돌도 잘 모르고 혹은 아예 연예인이나 뭐 드라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만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말이 통하면 너무 좋지만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뭐 드라마가 좋아서 뭐 연예인 누가 좋아서 한국에 왔어요 라는 이야기만 매일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에게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 충분히 내가 다가가고 말도 걸고 했는데 뭔가 한국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할 때 있으시죠? 이건 아마도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이랑 말하면 영어를 내가 너무 잘해야 될 것만 같아. 근데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부담되는 마음에 그냥 대화를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한국어로도 잘 말할 거다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막 안녕하세요, 뭐 네, 이렇게 나 한국어 잘해요 이런 뉘앙스를 계속 주시고요. 그리고 막 진짜 한국인처럼 리액션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 진짜, 근데 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거든요, 보통. 아니, 근데 제가 어제 뭐 이렇게 친구를 만났어요. 아니, 근데 여기 있는 귤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진짜 이 차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아니, 진짜 저 앞에 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너무 떨리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 근데를 붙이면 훨씬 자연스럽고 뭔가 한국인 같은 느낌도 주고 나 한국어 잘해요 이런 느낌을 주니까 상대방이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에서 친구 사귀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 한국어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기억하면 좋을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인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도 잘 되고 서로 생각도 비슷하고 그래서 괜히 더 웃기고 편안해질 때가 있죠. 이럴 때 한국어로는 잘 통한다 라고 해요. 와, 우리 진짜 잘 통한다. 걔랑 얘기하면 진짜 잘 통해. 이렇게요. 말이 술술 나오고 생각도 비슷하고 뭔가 전기가 이렇게 찌릿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서로 잘 맞을 때, 대화가 잘 될 때, 잘 통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거의 마지막에 나왔죠? 말을 놓다, 말을 놔요. 뭐냐면 처음에는 존댓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편해졌을 때 말을 편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반말로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말 놓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말하는 모드만 바뀌어도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친해지고 싶은 한국인 친구가 있다면 우리 말 놓자, 말 놓아볼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 두 표현만 기억해 두셔도 한국인 친구랑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한국 문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